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재무상담사 일을 하면서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운 방법으로 저도 경제적으로 꽤나 나아진 편이었고, 여기서 오늘 돈을 많이 번다는 기준은 뭐 재벌처럼 뭐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얼마를 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에 그냥 플러스로 월에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소득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뭐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근로소득자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로소득자 분들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려면 첫 번째로는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소득을 만들면 돼요. 근로소득을 늘리는 건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늘어나진 않으시죠? 그러면 그쪽은 일단 길이 아닐 수 있다. 대부분 사업소득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업은 아무나 하나. 근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사업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사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하던 생각을 그대로 기억하면 앞으로도 크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거의 10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일을 했거든요. 1년 내내 딱 이렇게 빨간 날 하루만 쉬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사람이. 저도 생각해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지치지 않고 몇 년 동안? 저는 그 3년 내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2022년이 되면 나는 일을 안 하고도 월에 3천만 원이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 거야 라는 강력한 상상을 매일 아침 했었고요. 40세가 되기 전에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하와이에 가서 기타를 들고 버스킹을 하는 상상을 매일매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2022년이 딱 은퇴하는 순간 요트를 타고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원하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매일매일 아침마다 상상을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엔돌핀이 막 올라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스스로 된 거죠. 근데 이 동기부여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면의 동기부여도 하게 됩니다. 제 가족이 어떤 괴한으로부터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괴한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가족을 구하려면 1년 내에 10억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1년 내에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저는 포기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그 10억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이 소득이 나아진 게 또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더 크게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강력한 자신감이에요.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고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후부터 스스로가 저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일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동기부여가 되고 나면 사람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생각이 바뀌셨으면 이제는 뭘 해서 돈을 벌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찾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히 돈 벌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나, 이런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실제 여러분이 당장 하실 수 있는 사례라는 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만큼 경험의 폭을 넓혀야 돼요. 직접 경험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간접 경험이라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소득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배우면 될까? 내가 뭘 공부하면 될까?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갈 것들을 찾으면 돼요. 찾다 보면 찾아집니다.
찾아질 때까지 할 거니까 어떻게 못 찾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여기 세 번째까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나 이외의 타인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거예요.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사업을 시작을 하면요, 알바를 뽑거나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을 부린다는 말을 별로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고용한 알바생이나 직원들이 돈만 준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돈만 주면 그냥 열심히 일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도와드릴지, 그 사람의 능력치를 어떻게 최대한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문학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어떻게 익혀나가는 거냐? 물론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많이 대해봐야 돼요. 결혼 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죠? 네,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일수록 결혼 잘하시죠. 그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이 있죠? 그 반경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 세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려면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찾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찾는 과정에서 함께 해줘야 될 거, 세 번째는 바로 사람 관계를 준비해라 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의 소득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한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두세 가지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사업체를 만드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할 일을 찾고 공부해서 사람관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드세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또 이것도 만들어지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 돈 버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재무상담센터라는 법인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캐컴 모임, 캐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저도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나중에 이거 말고 한 개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한 개 더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니까 이런 구조구나. 그 사업의 원리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노력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냥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버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 정도 소득을 버는데 제가 관여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례, 제가 상담했던 20대 여성분이 직장생활 이외에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사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반 직장인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직장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준비하시는데 직장을 바로 딱 때려치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소득만큼 사업소득을 차근차근 만들어서 이 사업소득이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서면 그때 이 회사를 그만둘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쉐어하우스? 서울에는 타지에서 올라오신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월세를 구하시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 근처 강남권으로 잡으려면 보통 100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방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아직 돈도 많이 벌 때가 아닌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쵸? 근데 쉐어하우스는 뭐냐면, 직장들이 가까운 사당동이나 뭐 역삼동 이런 데 빌라를 보면 뭐 2천에 뭐 120,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에 120짜리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먼저 임대를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세 집을 내가 나름 좀 이쁘게 잘 꾸며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명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전전세 같은 느낌이죠. 보증금 일부 받고 한 사람당 50만 원씩 받습니다. 또는 뭐 6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씩 받으면 3명이면 180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나는 120만 원을 월세를 내고 180만 원이 들어오면 60만 원이 남죠. 이게 끝입니다. 정말 어이없죠.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개 해서 60만 원 남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세 개를 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세 개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뭐 300만 원이다. 그럼 180만 원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관리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관리인이라나 관리인 직원을 한 분을 고용을 하겠죠. 한 달에 뭐 200만 원이든 뭐 250만 원이든 네, 월급을 책정을 해서 관리인을 고용을 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이걸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발품을 팔아야죠. 또 어떤 곳이 쉐어하우스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가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가 내가 뭘 할지를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익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쉐어하우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 번째가 이 찾는 과정과 함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라 이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세입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를 대하는 태도가 또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임대하고 뭐 세입자를 받는다고 해서 갑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의 소중한 고객님들이신 거예요. 네, 그럼 그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 사람들이랑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 뭐 불만사항,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런 거 응대하는 것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도 다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쉐어하우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캣컴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캣컴을 만든 이유가 이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부자가 되려고 만든 게 캣컴 모임입니다. 캣컴에 제공하는 게 바로 딱 3가지. 첫 번째,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을 바꿔줍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뀐다고요.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 캣컴에 오시면 게임 하시면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실 거예요. 그 게임 저희랑 몇 번 하시고 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네, 어떻게 돈을 버실지. 네,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찾는 거는 혼자 고민한다고 찾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캣컴 모임에 오시면 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시고 새로운 일에 힌트를 얻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쉐어하우스 준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도 캣컴에 오십니다. 네, 이런 분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낯설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저희 캣컴 모임에서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모임으로 해서 독서 토론이라든지 뭔가 창업 공부라든지 이런 소모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훈련되실 거고요.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하는 것도 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고요. 대화하는 걸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톡하지 않고선 이런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만든 게 저희가 캣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정말 나는 의지가 있고 이 의지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뭔가 뭘 한번 만들어 보겠다, 바꿔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캣컴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분들이 모였을 때 더욱더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좀 부정적인 분들은 저는 캣컴 모임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캣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캣컴이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뭐라도 나올 겁니다. 네. 그 타고 보고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밑에 캣컴 신청서 뭐 이런 거 남겨 놓을 거니까요. 하시면 되고, 유스티나님, 캣컴은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입 가능한 건가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당장 사업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캣컴에 안 오셔도 되죠.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오늘 부자가 되려면 3가지만 먼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번에 또 유쾌한 내용,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